이제 문화 콘텐츠 그 부분과 이제 연결을 짓는다면요. 4차 한류의 시대라고 해서 문화적 기술 혹은 문화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요. 이제 그 AI부터 시작해서 IoT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융합과 연결이 우리 제4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설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융합, 그 다음에 연결과 관련돼서 방탄소년단은 뭐 K 컨텐츠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죠. 문화의 어떤 그 첨단에 있고,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대치타라고 하는 이 랩과 그리고 이 그때 대치타라고 하는 그 궁중의 어떤 그 의뢰 향연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이게 엄청난 그 조회수, 뷰를 형성하면서 실제 그 뭐 아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추타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천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와 접속한 한 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슈가인 대추타가 이제 이 대추타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전통 행진곡이고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46호인데 그 슈가가 국악과 힙합을 조합해서 퓨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1994년 발매된 그 국립국악 대전집 1에 실린 대추타를 샘플링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악의 재조명과 전 세계적으로 국악 콘텐츠 조회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립국악원은 영어 자막 콘텐츠를 새로 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세계 홍보에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천 콘텐츠가 문화 콘텐츠와 접속하면서 지금 어떤 IT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진정하게 우리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것이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모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천 콘텐츠로서 고전 설화의 수요와 가치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천 콘텐츠로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판타지성 이 부분이 원천 콘텐츠로서 분명히 수요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직적 멀티 유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장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로 변형될 수 있다. 그리고 설화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대중성 검증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조금 안전한 형태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고전설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구전설화나 그림책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올 때 검색만 해보셔도 특히 교육과 아이들과 관련된 책들이나 콘텐츠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그 안에는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참기도 하고 어른들은 때로는 안 재밌는 것도 좀 견디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단번에 그거 재미없다고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아이 때 뭐 3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 3년까지 가장 많이 그 보는 그리고 교육하는 교육 도구 자재가 설화, 그림책, 이야기책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원천 콘텐츠로서 고전 설화는 대중성 검증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또 크게 어떤 위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분명히 고전설한 수요와 가치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누대에 걸친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숙성된 공동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판타지성은 가지고 있지만
겉하지 설화도 재미있고 목도령도 그렇고요. 이 만파식적도 그렇고 경문왕 우리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각각이 당나귀 귀처럼 늘어나거나 당나귀 귀가 아니지만 우리 요즘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가짜뉴스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오히려 팩트나 진실에 대한 이야기보다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확증 편향의 어떤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욕망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예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공유해도 하나도 오래됐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다만 어떻게 현재의 옷을 입히느냐, 어떻게 감각 있게 창작자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옷을 입히느냐가 더 중요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독립된 브랜드로서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3, 4, 5 이 부분이 다 공유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할 다양한 미디어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저만 해도 지금 옆에 우리 장준 선생님의 카메라,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세대에 지금 여기 보면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요즘 스마트폰에서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3D 용법의 부분으로 해서 입체화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미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즘에 연극이나 이런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또 찍으시면 혹은 뭐 이게 웹툰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달리하면서 그 독자와 혹은 향유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예전에 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전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서사적 상상력의 고갈의식에 따른 콘텐츠 제공이 뭐냐면 이게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새로운 창의성,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참 어렵죠. 뭐 하나를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쓰면 이제 쓸 것이 없다. 이제 보여줄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언제 많이 느끼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썼던 그 작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역사 소설을 쓰거든요. 그럴 때 그 역사 소설을 쓸 때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 사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할 때도 역시 그 작가분만의 어떤 고유한 관점과 그 의견을 따른 선택과 집중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창작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왜 역사일까? 이거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가분들이 그동안 쓰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끌어내서 이제 재현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써야 할 어떤 운명처럼 뭔가 써야 할 때 한 번 정도 다시 돌아가서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동의 문화적 유전자를 통한 공동체적 원형과 문화적 능력의 배양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화의 판타지 요소의 원형과 변형을 통한 콘텐츠 개발 가능성, 그런 뭐 영화라든지 RPG, 뭐 연극, 웹툰, 시나리오, 대본, 판타지 소설 이런 것들 을 부분으로서 이제 개발 가능성, 접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 설화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천 콘텐츠로 통해서 다른 멀티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그 부분 안에는 문화 정체성의 성숙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했던 그 부분들은 이렇게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근에 두 가지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한국관광공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국관광공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지역을 이렇게 홍보할 때 항상 보여주는 게 어떤 성우가 나와서 뭐 여기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좋은 음식은 뭐고 역사는 무엇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최근에 2020년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컨텐츠를 확 바꿨어요. 근데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뭐냐면 전주, 그 다음에 부산, 서울 이 콘텐츠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국악 퓨전 밴드 이날치라고 있고요. 그 댄스 그룹의 아비규어 그 댄스 팀, 아비규어스 댄스 팀이 있거든요. 그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그 거기에 어떤 그 전주의 그 한옥마을 그리고 부산의 그 광안리와 그다음에 거기 이제 바닷가 그리고 이제 그 책방 서점 이런 것들 부분을 그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날치의 이와 그 엠비규어 그 댄스 팀이 콜라보하는 게 너무너무 신박했어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까? 외국 사람이 알까? 그게 아니고 너무나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그게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later라고 표현을 썼더라고. 후에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취업업 당신들에게 우리 취업업 할 수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혹은 우리 여행지가 이렇게 근사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서울 그 동대문 플라자라든지 뭐 남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에서 범이 내려온다라는 국악 예, 퓨전. 그 예전의 국악을 이제 새롭게 퓨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그 댄스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 서울을 홍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 어제 오늘 제가 신문에 본 게 타이베이와 우리나라의 항공 그 부분에서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항공기 안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상공에 떠서 한번 돌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진 않고 검역이나 국경을 밟지 않고 상공에서 비행기 안에서 가령 제주도에 왔는데요. 그 제주도 상공에서 제주도 음식,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제주에 가볼 만한 이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120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꼭 오고 싶다. 다시 오고 싶다. 진짜 오고 싶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진짜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무슨 저게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나 비행기 탔다. 그러니까 못 가지만 그 한계 내에서 여행을 나는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퀴즈도 맞추고 이러면서 그 오고 싶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도 타이페이의 항공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타이페이 사람들은 우리 그 제주도 상공에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착안을 했냐면, 제주도에는 신화가 정말 많아요. 물 신화, 바다 신화, 할멈 신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나오는 그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그 자궁과 관련된 신화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빨라지겠죠. 그래서 신화가 혹은 설화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임이 있겠구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 부분도 그 우리나라의 디즈니에 있는 롯데 그 월드에서 했는데 그게 외국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1위의 어떤 공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때 이야기, 설화를 접근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저는 요즘에 더더욱 설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겠구나, 설화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겠구나. 그래서 관객 및 향유자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이곳을 환기하고, 그리고 현재의 옷을, 현재의 결과 숨결을 입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믿음, 이 부분으로서도 신화는 어떤 새롭게 재구성되고 창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